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트렌드 두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빅데이터의 어떤 진화 과정, 그리고 빅데이터의 중요 요소인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어떤 데이터의 어떤 종류와 복잡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축이고요. 그리고 Y축은 데이터의 어떤 크기, 어떤 용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데이터 분석 초창기에는 ERP 시스템, 그러니까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조직이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ERP 시스템은 회사나 조직 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매출 데이터나 재무나 회계, 그리고 뭐 인사 같은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구매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매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중앙 집중화된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의 용량이 늘어나고 복잡도가 크게 됨에 따라서 다음 단계인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CRM 시스템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하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세일즈 전략 등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ERP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고 데이터의 어떤 종류라든지 복잡도가 늘어난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수집된 어떤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어떤 세분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CRM 데이터들이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서포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CRM 시스템입니다. 데이터의 종류와 어떤 복잡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음으로는 웹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웹 기반의 데이터 어떤 분석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떤 웹에 방문했을 때 기록되는 여러 가지 로그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웹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어떤 조직의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웹 시대에서는 서치 마케팅, 그러니까 웹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많이 서치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에서 어떠한 웹을 방문을 하고 거기서 어떠한 패턴들, 행동들을 보이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비헤이비얼 타겟, 그러니까 고객이 하는 행동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것들이 웹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어떤 기법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다음 단계로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빅데이터의 어떤 단계로 넘어섰을 때는 데이터의 종류와 복잡도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시대에서는 과거의 웹이나 그리고 재무나 회계, 고객 정보들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과 결합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 어떤 그런 장비들에서 수집되는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그리고 RFID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되는 로그와 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이 소지하고 사용하는 모바일 장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즐기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셜 웹 서비스, 소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주고받는 여러 가지 뭐 대화라든지 포스팅에서 추출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GPS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이동 데이터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비디오나 어떤 이미지를 쉐어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뭐 비디오나 오디오, 그리고 뭐 이미지 데이터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어떤 자연어, 뭐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메신저 텍스트 데이터까지 활용하여서 어떤 가치 있고 어떤 조직이라든지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의 어떤 시대로 넘어왔을 때 또 주된 특징은 과거와 다르게 어떤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그리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과거에는 ERP 시스템이나 CRM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생산의 측면이 어떤 조직 내부라든지 어떤 단체 내부에서만 생산되는 데이터, 그리고 외부 데이터에서도, 외부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도 한정적인 데이터 소스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데이터 생산 측면에서는 또한 뭐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어떤 정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숫자로라든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들만이 분석 가능한 타겟 데이터들이었고요. 그 예로는 뭐 ERP에서 수집되는 매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뭐 재무라든지 회계 관련된 데이터들, 그런 어떤 수치화 가능한 데이터들, 어떤 제한된 일부 데이터 수집 소스에서만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전송의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전송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인터넷 속도라든지,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속도가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대용량 데이터가 생산이 되더라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가 정말 다양해졌죠.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장비라든지, 그리고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뭐 구글과 같은 서칭 엔진,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서칭 엔진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그런 그 쇼핑몰 같은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곳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하고 조회를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장바구니 보관하고, 이런 모든 그런 행동들,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빅데이터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초 데이터가 되죠. 그리고 서칭 엔진에서 검색되는 키워드들, 그리고 뭐 구글 맵이라든지 네이버 맵, 뭐 카카오 맵 같은 지도 검색하는 그런 서비스 등에서도 사람들이 어디를 주로 방문을 하고 이동하는지, 그런 어떤 위치 데이터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저들이 많이 즐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사람들이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 포스팅을 하고 또 의견을 또 쉐어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은 로그화되고 또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서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산의 어떤 매체적인 측면뿐만 아니고요, 데이터 수집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가능한 모든 어떤 데이터 형태도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어떤 수치라든지 텍스트화된 데이터들만이 저장이 가능하고 보관이 됐다면은, 지금은 일종의 약간 정성적인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뭐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음성 같은 뭐 자연어 같은 그런 일반 언어도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보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보이스 음성 메시지,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을 쉐어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용하는 뭐 이미지 데이터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여러 어떤 비디오 클립들을 보관 가능한 그런 소셜 네트워크나 어떤 사이트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있는 비디오 데이터까지도 그런 빅데이터의 가장 기초 소재가 되는 그 데이터로서 저장이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뿐만 아니고요. 뭐 웹에서 그냥 일반 웹에서 이렇게 있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도 데이터 스크래핑 같은 기술을 통해서 수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지 패턴, 뭐 패턴을 인식하는 패턴 레코그니션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런 그 기술들을 이용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의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타입의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들과 융합이 되어서 생산된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빨라진 네트워크 속도로 인해서 이런 방대하게 생산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그리고 또 어떤 파워풀한 어떤 그런 장비들, 뭐 CPU라든지 뭐 이미지를 처리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빠르게 가공하여서 조직이나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공된 가치 있는 데이터로 생산이 가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산된 데이터에 어떤 뭐 요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해서 대시보드라든지 그래프화를 해서 유저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빅데이터의 어떤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에서 많이 언급되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그 정의로는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리서치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그리고 회사의 뭐 ERP나 CRM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의 뭐 매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마이닝이라는 것은 바로 뭐 그냥 의미 그대로 채굴, 뭐 채광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채굴, 채광이라듯이 뭐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는 것처럼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에서,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데이터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통계적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의미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런 그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의 어떤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서 어떤 광산에서 광맥을 찾아내듯이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계 모델링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통계적인 기법이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은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기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뭐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팔리는 상품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찾아서 실제로 판매에, 그리고 마케팅의 어떤 전략과 전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필수 요소는 신뢰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가 많다면은 그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결과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뭐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이용되는 그런 어떤 솔루션으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라고 부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대표적인데요. 이미 국내외적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뭐 기업이라든지 조직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레포트를 뽑아내고, 그 레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고객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과거 금융 기록을 통해서 그 고객의 어떤 신용평가, 어떤 신용 상태를 점수화하는, 그리고 그런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신용 거래를 할 때 뭐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그런 어떤 뭐 응용하는 어떤 분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조업 쪽에서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불량품을 찾아낸다든지, 또 원인을 밝혀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런 불량을 막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 그리고 리얼타임, 그러니까 실시간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바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그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영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어떤 뭐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의사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모든 조직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지 예산, 인력에 있어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시장, 마켓은 항상 치열하고 다양한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그리고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가진 자원 내에서 최고의 효율과 퍼포먼스,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잘 수립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런 전략 전술을 수립을 하는데 빅데이터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정보들을 분석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 어떤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파악을 하고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우리의 물건을 사던 고객이 왜 경쟁 업체로 갔는지, 그리고 그런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과 뭐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신규 서비스라든지 기존의 서비스를 뭐 친구라든지 지인에게 추천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정 부패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미리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사전에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어떠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간에 어느 정도의 잠재적인 고객에게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리얼타임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일 것입니다. 실례로 뭐 서울시에서 버스를 운행을 할 때 낮에 일반 근무 시간이나 낮 시간에 운영하는 모든 심야 버스를 심야에 운행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들만 심야에 운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고객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을 하는데 이런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되었는지, 어떤 과거의 어떤 모델과 어떤 최근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도래의 도래를 가속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중에서 바로 데이터 생산 모델, 어떤 생산 소비 모델의 변화를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올드 모델은 어떤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어떤 조직과 회사에서만 컨텐츠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라디오 등 특정 매체가 컨텐츠를 생산하고 일반 대중은 어떤 소비만을 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과 어떤 질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어떤 플레이어만 컨텐츠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소비만은 구조였기 때문에 그 어떤 컨텐츠의 규모라든지 양도 현재에 비교했을 때는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생산자가 생산하는 컨텐츠만 소비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폭도 제한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누구든지 컨텐츠를 소비하는 주체이자 그리고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라디오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정말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누구든지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급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스타도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신문사나 기자가 기사를 쓰면 구독자는 컨텐츠를 보고 소비만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바로 포스팅을 하고 기사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고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산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이를 또 일반인이 재생산하고 또 다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의 형태의 어떤 모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일반 음악을 생산하는 사람이 제작하는 테이프나 CD라든지 특정 소스를 통해서만 음악을 유통하고 생산도 일부 레코드 업체만이 생산을 하고 제작을 했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소셜을 통해서 누구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유통하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산 소비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 생산과 소비의 접근성이 증가로 인해서 누구든지 컨텐츠를 생산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어떤 눈높이와 기대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컨텐츠의 퀄리티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컨텐츠 타입에도 다양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컨텐츠 타입과 다르게 지금은 음악, 영상, 텍스트, 이미지 등 어떤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빅데이터의 어떤 소재가 되는 수많은 정량적, 비정량적 데이터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빅데이터의 시대의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빅데이터의 진화에 대해서 무엇이 빅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가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주 목적이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상을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빅데이터는 그런 어떤 현재 현상을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역사 수업에서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벤트를 나열하고 있는 그런 책이 더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역사 이벤트를 통해서 현재와 과거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변 관계의 연관성을 이해해서 다가올 역사까지도 예측하는 강의와 책이 더 가치가 있을까 했을 때 당연히 후자가 더 가치가 있고 더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였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어떤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경영인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진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이제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현상을 파악을 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predictive analytics, 그러니까 어떤 예측 분석의 시대로 가는 것이 바로 저희의 빅데이터의 어떤 흐름입니다. 예측 분석에서는 어떤 predictive analytics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예측 모델링, 그리고 머신러닝 등의 다양한 어떤 최신 기술과 통계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사실을 분석해서 미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벤트들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점점 높아지는 어떤 비즈니스 밸류, 그러니까 과거의 BI를 통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얻는 것을 통해서 얻는 어떤 가치보다 어떤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을 통해서 얻는 가치가 더 높을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석 측면에서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대보다 어떤 예측 분석을 하는 시대에서는 당연히 어떤 분석의 어떤 복잡도라든지 데이터 어떤 타입의 복잡도도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시대적인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그리고 2000년도 초반까지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어떤 전체적인 주 흐름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과거에는 어떤 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활용하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BI라고 말씀드렸는데요. BI의 어떤 또 주된 어떤 한 요소 중에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OLAP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온라인 애널리틱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온라인 분석 처리라는 기술입니다. 다차원의 어떤 데이터 구조를 이용을 해서 좀 복잡한 쿼리라든지 질의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어떤 이 BI 어떤 1990년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주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정보와 웨어하우스, 창고의 합성어이고요. 조직 내에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그리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고, 그런 어떤 조직 내에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법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게 됩니다.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데이터의
스케일,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스피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의 스피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보시면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는 어떤 일방향, 그러니까 단방향의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이제는 쌍방향, 그러니까 주고받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어떤 방식의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둡 같은 경우에는 하둡이 아니고 여기 타블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조합을 해서 경영진이나 어떤 사용자가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타블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 이외에 어떤 스케일적, 용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하둡이라는 그런 기술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둡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인 것처럼 묶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분산 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뭐 예를 들어 수백 대 수천 대 분산된 장비에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과, 그리고 저장된 파일 데이터를 분산된 어떤 컴퓨터에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인 어떤 맵 리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속도적인 측면과 그리고 어떤 스케일 용량적인 측면이 동시에 이제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빠르고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리얼타임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점점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떤 BI의 응용 프로그램보다 더욱더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아키텍처,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뭐 어떤 아키텍처는 빅데이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규모의 병렬 처리라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데이터 저장, 처리, 분석하는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도입되는 사용되는 프레임워크가 흔히 하둡 맵 리듀스라는 기술입니다. 맵 리듀스는 어떤 엄청난 용량의, 그러니까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여러 노드로 어떤 구성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병렬 처리하는 기법인데요.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과거와 다르게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통해서 뭐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뭐 로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과거와 다르게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애널리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발전적이고 진화된 빅데이터의 기술이고 방향이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술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트렌드 두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의 어떤 진화 과정, 그리고 빅데이터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리얼타임 애널리틱,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 기법, 하둡과 관련된 그리고 관련된 다른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용자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